뇌 사고로 한쪽 손을 잃게 됐어요. 몸이 한쪽이 불편하다 보니까 마땅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유통업을 한번 해보자. 10년 동안 모았던 그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남양무유를 시작했어요. 2년 반 만에 손 들고 나왔어요. 명동대점 인수하면서 명동대 사장님께서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신 일이 있어요. 왜 많고 많은 회사 중에 남양을 들어왔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의아했죠. 그 무슨 말씀이냐, 남양에서 절대 돈 못 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나가면서 돈을 많이 손해보고 나가는 입장이다. 그때 알았어요. 4개월 만에 정말 피 빨아먹더라고요. 피가 바짝바짝 마른 게 기분으로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둘째 달부터 밀어내기가 시작되더라고요. 이게 밀어내는 양이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또 화가 치미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실제로 이렇게 밀어내기 행위에 의해서 나온 상품들이에요. 더블을 떠먹는 요구르트라고 제품이 있어요. 더블을 하루에 10개 밀었어. 롯데마트도 그 감당 못합니다. 10판 들고도 팔 수 있는 양이 5판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나와요. 아무리 행사를 하고 아무리 가격 인하를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실고 나가는 게 40판입니다. 거의 모든 제품, 그때는 이제 남양에서 주로 팔아먹었던 게 2호, 불가리스, 그리고 이제 바나나 용기 비슷한 게 들어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 말도 못하게 왔었죠. 그래서 한 달 내내 그런 푸시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점에서 하는 전산발주, 그러니까 전산발주가 마감이 된 이후에 목표에 따라 마음대로 발주 데이터를 회사 마음대로 바꾸는 작업을 회사 직원들은 주문 관리를 하는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전산 프로그램 자체를 바꿨어요. 어떻게 밀으라고 전국 지점에 다 할당을 하고 영업 담당이 그 내용을 보고 대리점에서 마감해 놓은 그 내용을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걔네들이 바꾸고 나면 대리점에서 발주했던 그 전산 발주 내용은 그냥 사라지고 자기들이 그 조작한 데이터만 살아남게 돼 있는 거죠. 10월 30일 날 저희 대리점에서 총 33종목에 117박스를 주문을 했는데, 여기 회사 주문 관리 들어간 상태에서 보면 38가지 품목 282박스라는 발주량을 수정해서 대리점에게 이제 푸시하는 거죠. 밀어내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게 얘네들이 주문 관리 들어간 품목들, 그리고 수량들, 이런 걸 따로 체크해 놓은 거예요. 대리점 발주한 내용이 이게 10시 30분 이후에 얘네들이 이렇게 수정 발주하면 이 데이터는 사라진다는 거. 캡처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이거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이 데이터를 저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만약에 떠먹는 불가리스 20박스를 주문했으면 60박스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창고에 쌓여 있는 것도 100박스가 넘는데 그거 절대 못 팝니다. 한 제품에서 받은 것만 해도 1000만원어치 받았어요. 그 제품에 대해서 DC 해준 건 30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970만원은 고스란히 대리점 몫이고, 대리점 몫이라는 게 다 빚입니다. 다 100% 빚이에요. 이게 말이 되면 잘 나가는 제품 잘려 나와요. 10개 시키면 8개, 7개 나와요. 안 나가는 제품이 2개 시켰는데요, 10개, 20개씩 나옵니다. 사무실에서 버려진 게 한 달 중에 400판, 500판 기본이에요. 그 적적 500이에요. 대리점 개설 때 200, 300씩 다 받아가고 명절 때 떡값 다 받아가요. 저희 아버지가 승질을 내면서 200만원 주냐 해서 80만원을 줬는데, 저희는 음료를 안 해요. 음료를 전혀 취급을 안 하는데 그 다음날 음료가 거의 200만원어치가 온 거예요. 차가 와가지고 물건 다 내리다가 아버지께서 야, 안 되겠다, 이거 회사 놈들이 이겨먹지 못하는데 잔금 다 보내자. 그 대리점 규모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자기도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수표나 계좌 송금보다는 현금으로 받아가려 하고요. 그럴 때는 양복도 안 입고 와요. 어디 청바지 때 잠바 입고 왔고, 장바 입고 와가지고 아주 불쌍한 평 지어가면서 자기네들 입으로 그렇습니다. 남양에 아주 못된 병폐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다. 받아갈 돈 현금 받아가야 된다. 지점 떡값이다. 대리점 개설비다. 참 어느 나라에서 들으면 참 대한민국 정말 창피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 매출 목표를 200% 달성하면 그 장려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달라는 거예요. 만약 100만원 장려금을 받았으면 30만원이나 뭐 40만원 리베이트를 달라.
제가 알기로는 임직원 그게 회사의 임직원들이 이거 회식비나 자기 사비로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 한번 너무 얄미워서 절대 못 준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또 바로 안 그래도 밀려온 물량에 더 고박 이행하고 밀려왔더라고요. 협박적으로 어떻게 밀어내기를 할 때는 절대 그 대리점에서 판매하거나 할 수 없는 물품을 엄청난 양을 밀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100만원치라면 뭐 1000만원, 2000만원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어버리니까 어떤 그런 부당한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일치 물량이 밀려온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제품도 아니고 유통기한 짧은 거.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가량의 유통기한을 가지는데 원래 유통업체는 그 유통기한이 70% 이내이면 출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해서 생기는 비용을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두 번째로는 대리점에게 그 물품을 팔면서 이익을 보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당일자 상품이나 아예 유통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 이런 상품도 오는 경우도 여러 대리점이 그렇게 했고 물류 자체에 있는 제품들이 재고라서 오면은 벌써 3일 정도 묵었다 온 제품들이에요. 이 저장고에서 그냥 썩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신선한 제품을 매장에 납품 못하는 거죠. 어제 그제 왔던 걸 납품하게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가정 파괴, 남양유업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이 신용카드, 삼성카드사에 제휴를 해가지고 카드로 마감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밀려내기가 너무 심해서 800, 600 그렇게 마감을 칩니다. 그럼 600이 비치지 않겠죠. 모든 카드가 정지입니다. 은행별 올수업입니다. 저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말일 되면은 지나고 나서 카드 정지돼서 애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남양유업에서 180만 원이 또 승인이 따져 있어요. 제가 그때 남양유업의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사모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공박스 대금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 카드로 당신들이 승인 따면서 나한테 허락 없이 그렇게 승인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동의 없이 저희한테 180만 원 승인을 따고 이 금액을 2달에 걸쳐서 애놀이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편법이죠. 교묘해지고 비열하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피해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어떤 회사 임직원들은 그런 것만 연구한다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원래 처음 개설하면 보통 2년 정도, 그 다음부터 1년 정도씩 재계약 형태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노예 계약이 되는 형태가 돼요. 재계약을 안 해주게 되면 그 투자 비용이 매몰되어서 없어진다는 어떤 위협감. 마감을 못하면 대리점 재계약을 못 해준다고 해서 협박을 하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돈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 약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제 대리점을 요리하는 거죠. 말라 죽게 하는 형태까지 가죠. 결국에는 그럼 마지막에는 그 가진 투자 비용을 다 날리고 니네들은 사람이 아니다. 가란등 강도다. 남양우유가 빚 없이 자꾸 성장하는 이유가 우리 대리점 때문에 성장하는 거다. 그런 말 하면은 자기네들은 물량 그 다음날 두세 배로 또 밀려 나올 거고 자기는 가진 게 전 재산이 그거다. 말 못해요. 말을 하고 싶으면 가슴이 응어져가지고 들어보지 못한 제품이 20박스, 30박스 밀려 나오더라고요. 보복이랍니다. 회사에 거의 물이 들어요. 물이 들어서 뭐 하나의 양심적 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이런 주스라든지 뭐 이런 걸 몇백 장을 보낸 다음에 전화를 해보면 걔네들이 하는 소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고발하고 항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장님 그러면 한번 해보시려면 그냥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비웃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냥 절망하고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항하겠다는 의지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저보고 정말 천사랍니다. 기부천사. 가슴 아픈 기부천사죠. 가슴 아픈 기부천사. 저는 이웃에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 팔 수 없으니까 이웃한테 나눠주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면 이웃한테는 좋은 사람이지만 저희 속은 문드러져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데다 똑같은 사람들. 자기만 오면 좋아한데 우유차만 오면 기다리고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이게 웃을 일입니까? 울 일입니까?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약자들에게 솔직히 요즘 엄마들 유기농 아니면 먹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남양유업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더니 우리 동네 아줌마가 이러더라고. 야, 남양유업 되게 이미지 깨끗한데 니네한테 이런 식으로 판매하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남양유업이라는 회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열한 흡혈귀, 그 회사와 대리점 관계에서 대리점을 1차 소비자이고 고객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는데 회사 임직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호구는 영혼이 있다. 대리점 전주들이 신불자 상태가 되어서 나가도 당할 대상들이 많이 있다. 이런 그냥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난다 그럴까? 아니면 우라통이 터진다 그럴까? 얘네들 이런 놈이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그 회의와 매수와 협박을 해서 와해시킨 다음에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정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해서 그 제재를 당함으로써 얻는 손실이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근본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공정위에 뭐 해봐야 뭐 시정공고 1,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뭐 손배상 해준다는 게 해봐야 5천만 원, 3천만 원. 남양유업이 이 대주주, 그러니까 오너 홍원식 오너인데 주주 지분이 25%밖에 안 돼요. 100% 자기 회사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머지 75%의 소액 주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찾아야지, 열심히 해가지고 저 집 내가 찾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더 힘들어지는 거야 진짜. 단칸방 이사해서 5식구가 한 10평 안 되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는데 화장실을 추워서 못 가겠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으로서 그런 얘기 들으면 누가 안 힘들겠어요. 불미스럽게 화재가 났어요. 뭐 누구 잘잘못도 아니고 이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났는데 저희가 마감치기 하루 전날 불이 났어요. 제가 담당한테 이래 해서 우리가 어제 화재 사고가 났다 그랬는데 사모님 그러셨어요? 그러고 마감 금액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장기라도 팔아가지고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 남양은 정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무장 해제되고 정말 이렇게 떠나는 신세가 됐어요. 정말 못 참겠어요. 억울하고 내가 만약에 애들 없고 나 혼자의 몸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저도 장담 못합니다. 남양유업의 행포가 정말 심하구나, 그걸 느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점주들 또 보시면은 빨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큰 마음을 가지고 현명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